그 각각의 극한의 꼴에 맞는 풀이 방법, 즉 계산 방법 배웠어요. 그럼 계산을 배웠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방향성은 반대야. 또 식이 주어지고 극한값 구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극한식을 띡 던져줄 테니 이 함수 fx를 추론하라는 문제가 다항식의 결정 유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 옛날에 제가 설명드렸으니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 첫 번째, 이제 극한식은 2개 이상 주어질 거예요. 좀 살벌한 문제면 뭐 5개 이상이 주어질 수도 있어. n이 1, 2, 3, 4일 때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먼저 순서가 명확한 게 좋은데 첫 번째는 얘를 먼저 해석하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얘를 먼저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미적분이 아니라 수학 2에 나오는 함수라는 건 분수식이어도 분모 분자가 다 다항식 꼴이기 때문에 다항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차수 아니니? 1차식이냐 2차식이냐 3차식이냐를 먼저 알아야 미지수의 개수를 설정을 할 수 있고 식을 꾸며낼 수 있어요. 이 식을 먼저 해석하는 이유는 일단 차수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항상 극한식을 해석할 때 두 번째는 각각의 극한식은 두 가지 이상을 알려준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두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을 알려준다라는 얘기는 식 하나 가지고 미지수 2개 정도까지도 보통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극한식은 두 가지 이상. 힌트를 제공한다. 포인트는 이거밖에 없어. 두 가지. 어떤 독특한 극한식에 한해서는 3가지 이상을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띡 읽고 바로 무언가를 얻어내고 제끼지 마시고 2가지를 내가 얻어냈나 확인하고 넘기시는 게 보통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편의상 여러분들이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순서를 적어드렸을 뿐이지 익숙하신 분은 이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편한 방식대로 해석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 자, 그럼 제가 드릴 수 있는 큰 틀의 이 과정은 이 2개가 전부예요. 무한대로 가는 식을 먼저 해석할 것, 일반적으로 유리하니까. 두 번째는 각각의 극한식은 2가지 이상 알려준다.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뭘 먼저 봐야겠니? 첫 번째를 먼저 보는 게 유리하겠지. 순서가 이 식을 딱 봤을 때 얘가 무한대로 가네. 그럼 나는 이 식을 해석하고 이 식을 해석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럼 무한대로 가는 식에서는 차수를 얻어내려고 노력하라고 했죠. 자, 극한이니까 형태를 확인. x가 무한대로 간다. 이거 무한대지. 근데 2라고 극한값이 나왔네. 그럼 분자가 상수로 가면 돼요? 안 됩니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빵이 나올 테니까 2라는 극한값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얘도 어디를 향해 가야 돼? 무한대를 향해 가야 돼. 그럼 fx는 몇 차식이어야만 하지? 2차식이어야만 하죠. 차수가 똑같아야 돼요. 2차식이고 2차항의 개수는 뭐여야만 할까? 2. 왜 2차식이어야 될까? 만약에 얘가 1차식이다. 극한값 뭐 나오지? 0 나오겠지? 분모가 훨씬 더 빨리 증가하니까. 여기가 3차식이다. 분자가 더 빨리 증가하니까 양의 무한대 발산이겠지? 0이나 발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0도 아니고 발산도 아니니까 얘는 2라는 수렴하는 극한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반드시 분자가 뭘로 스타트해야 돼요?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뭐 정확하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야 증가폭이 가장 큰 이거 빼고 나머지 다 무시해서 2라는 극한값 나오겠지.
그럼 두 가지 얻어낸 거 맞습니다. 왜 두 가지냐면 차수 구했고 최고 차의 개수도 구했지. 네, 그죠? 노멀한 상태에선 두 가지 얻어내면 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번식에서 fx는 반드시 이 모양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됨? 잠깐, 되는 거 맞아? 차수가 똑같아야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그대로 극한값이라고. 얘가 차수가 얘보다 낮으면 빵이고 높으면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최고차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 넘어가면 x가 1을 향해 가면 이거 어디를 향해 가요? 0. 맞지? 얘도 어딜 향해 가야 돼 그럼? 0을 향해 가야 극한값이 나온다라고 했지. 수렴할 때, 분수식의 극한값이 수렴할 때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셔도 돼. 얘도 0입니다. 그럼 얘가 0이면 지금 다항식이라고 했어요. 1을 향해 갈 때 0이라는 얘기는 fx가 뭘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죠. 인수분해를 했을 때 x-1이 인수로 있어야 1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고. 다항식이잖아. 자, 그럼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fx는 반드시 x-1을 인수로 가진다. 즉 f1은 0이다. 이 모양이란 얘기. 오케이? 얘를 인수로 안 가지면 1을 집어넣어서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fx를 가장 이쁘게 써보려고 제가 노력을 할게요. 일단 얘는 인수분해. 자, 그럼 fx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왜?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2차항의 개수는 2고. 임의의 미지수를 잡은 겁니다. K는 제가. 뭐 여러분들 뭐 그냥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면 물론 위에 있는 A랑 아래에 있는 A는 다르겠죠. 편한 문자 쓰시오. 자, 이제 한 번 더 이용할 수 있지. 첫 번째는 x-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얻어냈고, 한 번 더 이 극한식을 사용하면 x가 1을 향해 가면 얘는 2고, 원래 2고, 여기는 1 플러스 a고, 자, 이렇게 되겠지. 끝났습니다. 그럼 fx는 자, 이렇게 되겠지. 이제 f-를 구하시면 되죠. f-를 구하든 뭘 구하든 구하라는 거 다 구해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한 문제밖에 안 풀어서 여기는 조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3번으로 풀어보세요. 평가원 모의고사로 보자. 103번. 일단은 첫 번째 있는 식을 먼저 해석하는 게 유리하겠죠. 무한대로 가는 식이니까. 그럼 나는 또 이걸 먼저 보고 이걸 사용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할 거고, 그럼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데 극한값이, 그리고 여기 나왔습니다. 0은 아니래요. 0이 아닌 극한값이 나왔습니다. 0이 아닌 극한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도 몇 차식이라는 얘기? 이 전체가 1차식이라는 얘기죠. 이 전체가 1차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랑 차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1차항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2a가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fx-4x 제곱이 2ax 어쩌고가 돼야 2x-3분의 2ax니까 2분의 2a에서 a라고 나올 거야. 맞습니까? 그럼 두 개 얻어낸 거 맞네. 차수도 얻어냈고 최고차의 개수 얻어냈습니다. 그럼 fx 마이너스 4x 제곱이, 이게 분자에 올라와 있는 식인데 얘랑 차수가 똑같아야 되고 최고차의 개수의 b가 a가 나와야 되니까 2ax
뒤에 상수는 모르니까 그냥 B라고 할게. 이런 꼴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요까지 됐습니까? 이제 두 번째 식으로 넘기면 결국 일단 정리부터 먼저 할까요? 자, 정리를 먼저 하면 이렇게 되겠고 x가 1을 향해 가면 이거 0이네. 얘도 어디로 가야 돼 그럼? 0이 나와야겠지? 그러면 f1은 0. 즉 fx는 x-1을 인수로 가진다.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조금 아까처럼 풀어볼까요? 아까랑 좀 다르게 풀어볼게. 얘가 x-1을 인수로 가진다. 즉 f1이 0이다. 또 해설제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나와야겠지. f1이 0이려면 그럼 한 문자로 표현. 이렇게. 그럼 fx는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한 번만 사용한 거고 다시 이놈은 0분의 0꼴의 극한이죠. 인수분해하고 약분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얘를 인수분해 어떻게? 인수분해 무조건 됩니다. 왜 무조건 될까?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고정이에요. 이렇게. 고정이고 암산만 살짝 해주시면 되죠. 맞아? 맞네. 자, fx는 그러면 4x 플러스 2a 플러스 4. 물론 뒤에서 더 빨리 푸는 법도 배울 거야. 지금 1단원은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자, 약분. x가 1을 향해 가면 4 더했으니까 8이고. 자, 스몰 a 마이너스 5 나옵니다. 자, 그럼 b는 6 나오죠, 6. 됐어요? 일단 답은 마이너스 5고요. 애초에 이 극한값을 여기 똑같이 미지수로 잡았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5 구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여기까지 하면 거의 끝난 겁니다. 요 하나 쭈구리 같은 거 하나 더 있는데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자, 이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건 선생님들마다 부르는 명칭이 좀 달라요. 뭐 한글을 선호하시는 분은 조임정리라고도 하고 보통의 뭐 강사나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은 샌드위치 정리라는 말도 많이 쓸 거야. 근데 이거는 고교 수학 정도에서 증명이 없습니다. 이 중에 대학교에서 뭐 이쪽 전공하시는 분은 그때 가서 배우시면 되고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 fx가 이렇게 돼 있다. gx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양수 x를 집어넣었을 때 fx가 크니 gx가 크니? gx가 무조건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분, 몰은 똑같은데 분자가 더 크니까 fx보단 gx가 무조건 커요. 그죠? 근데 제가 양변에 리미트를 걸면 이거 극한값 얼마 나오지? x가 무한대로 가면 빵이지. 얘도 극한값 빵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x를 제가 집어넣더라도 fx보다 gx의 값이 크지만 극한값은 어떻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같아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죠. 같아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 이런 수학적으로 맞는 비교는 아니지만 저랑 빌 게이츠를 보면 빌 게이츠가 태어나서 저보다 돈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겠지. 저도 뭐 어려서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었으니까. 한 번도 없지만 우리 둘의 극한은 똑같지 않니? 결국은 죽으면 돈이 없어요. 결국은 얘가 나타내는 건
두 함수를 그려봤을 때 명확하게 하나보다 어떤 함수가 위쪽에 있더라도 극한값은 똑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x분의 1은 뭐 이렇게 그려진다. x분의 2는 뭐 1학년 때 배우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배웠지. 얘보다 얘가 항상 위쪽에 있지만 이 극한값을 구하면 둘 다 똑같이 0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항상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증명이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자, fx보다 gx가 크다. 근데 제가 양변에 리미트라는 기호를 걸면 이게 부등호가 아니라 뭐가 추가돼야 된다. 등호가 추가돼야 된다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예요. 오케이. 명확히 성립하는 부등식이 주어지더라도 리미트를 거는 순간 같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극한값은 등호를 추가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야. 오케이. 그럼 샌드위치 정리를 써야 될 때는 저는 그냥 샌드위치 정리라고 할게. 문제에 명확한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등식이 주어진다. 뭐 2014년 수능 문제 하나 정도를 빼고는 부등식은 다 주어졌어요. 그건 뭐 탄젠트 함수 부등식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부등식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샌드위치 정리의 주된 목표는 뭐냐? 간접적으로 극한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증명이 없으므로 우리는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돼. 사용하는 방법만. 더 깊게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들이 혼자 복습하실 때도 아니 샌드위치 정리를 증명이 어떻게 돼? 증명 없다니까? 구글 수학에서 없으니까 사용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고, 그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면 언제 사용하는지는 정확히 알아야겠죠. 언제 사용한다? 부등식이 극한에 나왔다. 근데 간접적으로 극한값을 구한다라고 했어요. 간접적으로 극한값을 구한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문제에 나온 fx가 뭔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참 설명이 길다.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답을 만족한대. 그럼 잘 봐봐. 이게 거의 개념상으로는 마지막이야. 이 d는 다 활용이야. fx가 요 직선보다 위에 있고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림으로 만약에 제가 표현한다라고 하면 2x 플러스 3이 뭐 이렇게 그려지고 2x 플러스 7이 이렇게 그려진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fx가 꼭 1차 함수여야 됩니까? 그런 조건은 전혀 없어요. 얘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고 얘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병신같이 아무렇게나 그려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fx의 개형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어. 그냥 쟤만 만족시키면 돼.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은 경우지. 주어지지 않은 경우인데 이 극한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가운데가 얘가 나오게 식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조정. 자, 제가 저 부등식은 왜인지 모르겠으나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했죠. 그럼 부등식의 세변을 세제곱해도 여전히 성립하겠지. 세제곱하면 부호도 변화가 없잖아. 제곱이면 뭐 음수가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세제곱이면 부호 변화가 아예 없어요. 이거는 몇 번만 해보시면 그냥 개쉬워.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죠? 이제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돼. 서술형에서 감점당하는 경우 많아요. 마지막에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극한값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건 x는 명확하게 양수란 얘기죠. 여기까지 되지? 그럼 나는 요 놈을 얻어내려면 부등식의 세변을 뭘로 나눠야 되지?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눠야 되죠.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눠야 되는데 걔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 없지. 뭐 x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3 이런 애면 음수잖아. 그러니까 저는 서술형에 작성할 때 얘를 꼭 쓰라고. 이거 좀 제발 좀 써. 이거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이거 양수니 음수니? 양수지 얘들아. 왜 그래? 정신 차려.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변화 없다고요. 아이고 칠판에 쓰려니까 기네.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없는 거야. 변화가. 자, 이제 얘를 왜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냐면 샌드위치 정리가 빵 사이에 무언가 막 이렇게 들어있죠. 가운데 fx가 뭔지 모르지만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다라고 해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이 상태에서 리미트를 걸면 돼. 리미트를 걸면 되고 리미트 걸면 혹은 취하면 등호가 추가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냥 얘는 외워도 되는 부분이야. 등호만 추가시켜. 그냥 리미트를 걸고. 문제에서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니까 당연히 이걸 걸어야지. 이렇게 뿅 뿅. 맞지? 당신들의 암산 능력을 좀 믿어보자. 이거 뭐 나올까요? 8.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의 극한이고 최고 차이의 개수의 비니까 얘만 세제곱해보면 되겠죠. 8x 세제곱, x 세제곱분의 8x 세제곱이니까 이거. 얘는 뭐? 8. 그러면 이 식은 8 이상 8 이하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8이 될 수밖에 없죠. 샌드위치처럼 껴있는데 8 이상 8 이하니까 8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포인트는 제가 fx를 구했습니까? 뭔지 하나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없지. 없지만 간접적으로 구한 거죠. 극한값을. 이럴 때 쓰는 정리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선생님 이쪽은 8인데 이쪽은 10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문제 잘못 푼 거야? 얘는 그냥 100% 양쪽이 같을 수밖에 없게 문제가 나옵니다. 같지 않으면 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산을 잘못했거나 어딘가 함정에 빠졌거나. 오케이. 그럼 식 정리하고 리미트 걸고 등호만 추가하면 된다라는 게 포인트고 혹시 서술형에 나오면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으니 범위 정확하게 명시해달라고. 그 부분만 좀 유의를 당부하고. 됐지롱. 자, 이제 대망의 활용을 하기 전에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지? 109번으로 한번 해보세요. 109번.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자, 함수의 극한의 활용을 볼 텐데 여기서 극한의 활용은 크게 나누면 두 종류입니다. 좌표축이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좌표축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이건 사실 뭐 모든 활용에서 똑같아요. 문항번호로 예시를 들면 110번, 111번, 112번은 좌표축의 그래프가 나왔지. 근데 114번 같은 경우는 평면 직교좌표가 그려져 있지 않죠.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좌표축이 주어진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X좌표 기준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Y좌표 기준으로 표현해야 될 때도 있고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X좌표 기준으로 Y좌표를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지수 두 개를 잡을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X좌표 기준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그냥 우리가 아주 내가 여기서 너무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면 좀 헷갈릴 테니까 단 원의 방정식은 예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왜 예외라고? X좌표를 알아도 Y좌표를 X좌표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둘 다 2차식이라서. 막 루트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고 하니까
표현하기가 일반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에는 그냥 미지수 2개로 표현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좌표축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그냥 문제를 읽어보다 보면 중요한 변수들이 있어요. 어떤 선분의 길이, 반지름 등을 미지수로 두고 나머지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머지라는 얘기는 아마도 원의 반지름을 미지수로 뒀을 때 나머지라고 하면 뭐 원주의 길이라든지 원의 넓이라든지 그런 거 다 반지름 기준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거는 어느 정도 명확합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어느 걸 미지수로 잡아야 되는지는 명확하고 쉬운 문제는 그냥 문제에서 미지수를 지정해 줍니다. 그 지정해 준 미지수를 그대로 표현하시면 되고. 자, 저는 첫 번째 조금 무난해 보이는 문제부터 한번 볼게. 110번. 자, 무리함수가 나왔죠? 무리함수. 루트 2x-2 이렇게. 루트 2x-2가 나왔고 그래프 위에 두 점 3,2와 p는 x, y가 주어져 있다. 여기가 p인데 일단 x, y라고 했어요. x는 3보다는 크다라고 했고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a에서 선분 ph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할 때 pq분의 aq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pq는 이 그림상 이거고요. aq는 이 그림상 이거죠. 맞습니까? 그럼 제가 한 문자로 표현을 하라고 했어요. 한 문자로. 근데 마지막에 극한식을 봤더니 x가 3에서의 우극한이래. 이거 기준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죠. 이거 기준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p점은 이렇게 쓰시면 안 돼. x좌표 기준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x좌표를 x라고 했을 때 y좌표는 뭘까요? 이거겠지? 이 무리함수 위의 점이니까. 그치? 이제 표현하시면 됩니다. 선분 AQ의 길이. 선분 AQ면 이 길이야. 이 길이. 근데 여기 이 점의 좌표가 3,2라고 했으니까 여기 x좌표는 3 아니니? 그럼 이 길이는 x좌표끼리 빼면 되지. 뭐에서 못 빼면 돼? x에서 3 빼면 될 겁니다. 그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PQ. 자, PQ는 Y좌표의 차죠. 여기 지금 Y좌표는 3,2니까 Y좌표는 2라고 주어졌어요. 이만큼. 그럼 얘에서 2 뺀 거죠. 이렇게. 자, 이게 X좌표 기준으로 제가 다 표현한 거지. X좌표 기준으로 다 표현했습니다. 리미트 x가 3에서의 우극한일 때 얘가 AQ고 자, 얘는 무슨 꼴의 극한? 0분의 0꼴이지. 그냥 딱 집어넣으면 나오잖아. 0분의 0꼴의 극한이에요. 그러면 숨어있네, 인수가. 유리화 해야겠네. 자, 유리화 할 때는 유리화 하는 쪽만 계산해 달라고 했으니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럼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면 2x-6이지. 2x-6은 결국 2로 묶어내면 x-3입니다. 맞죠? 그럼 약분. 이제 인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얘랑 얘만 남았지? x에다 바로 3 집어넣으시면 여기다 3 집어넣었으니까 루트 4, 즉 2고 여기는 2 남았고요. 자, 2 되겠죠? 됐습니까? 자, 좀 허무할 수도 있는데 바로 밑에 거 한 번만 연습해 보세요. 111번.